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전라도 광주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광주광역시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프란치스카 자매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사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까 싶어 이곳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름이 아니고 저와 동생과의 관계가 틀어져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동생과 크게 다투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동생을 때리니까 절 고소하려고 하더군요. 동생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동생이 파출소에 신고해 경찰이 왔다 가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저를 법원에 고소까지 한다고 약간 협박까지 하더군요.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동생이 큰 방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힘이 듭니다. 성당에 가면 용서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동생은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저도 우울증으로 약 먹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동생하고 좋게 해보려고 했지만 경찰에 절 신고한 것이 괘씸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욱한 성질이라 참지 못해 내 머리를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합니다. 네, 전라도 광주에서 보내주신 우리 프란치스카 자매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솔직히 동생분과 또 자매님이 함께 이렇게 정신적으로 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분 다 어떤 정신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좀 이렇게 이제 말씀은 어쨌든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자매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매님께서 동생을 바라보실 때 동생이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조증과 우울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매님이 동생을 바라볼 때 어떤 그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내 동생은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지. 내 동생은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야. 네. 이렇게 인식하면서 동생을 바라본다면 그 받아들이는 폭이 이렇게 조금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환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자매님도 이제 우울증 이런 앓고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매님은 동생 때문에 이제 힘들다고 하는데 반면에 동생 입장에서 보면은 동생은 언니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동생이니까 언니가 때리면 맞고 또 언니가 화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머리도 막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언니가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동생이 그 언니가 머리를 막 잘라버렸을 때 언니는 이제 욱해서 머리를 잘란다고 하지만 동생이 바라보는 관점은요, 그게 무언의 소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너 나 건들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동생이. 그러니까 환자가 아닌 사람도요, 만약에 자매님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누가 자매님이 그렇게 한다면 무서울 거예요. 환자가 아닌데도. 그래서 동생 입장에서는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으로서는 또 그 힘으로, 동생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무튼 자모님께서도 우울증으로 10년간 약을 드시고 있다고 하니까 두 분께서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가능하다 하면 심리적인 치료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심리치료는 자매님 혼자 가는 것보다는 동생과 두 분이서 함께 가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담사가 언니 말도 들어보고 동생 말도 들어봐야 되니까요. 어느 한편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좀 힘들어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제 동생분과 좀 떨어져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매님 사연 중에 제가 좀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죠.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동생이 큰 방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셨는데 그 같은 공간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쓴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큰 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생분과 좀 떨어져 사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좀 떨어져 살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심리적으로 서로 안정도 찾고 또 약물치료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경제적인 것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이렇게 좀 떨어져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막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가능하면 또 경제적인 것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자매님에게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매님께서 두렵고 분노를 느끼실 때 또 그 미움이 가득 차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고 미움으로 가득 차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되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 말씀을 사랑은 미움을 쫓아냅니다. 사랑은 증오를 쫓아냅니다. 자매님이 이 말씀을 음미해야 돼요.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랑은 분노를 쫓아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해보라는 거죠. 사랑은 나의 병마를 쫓아냅니다. 내 동생의 병마를 쫓아냅니다. 완전한 사랑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되뇌면서 계속 해보라는 겁니다. 이 방법은 자매님뿐만이 아니고요.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면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올라온다면 그때마다 이 방법을 한번 써보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힘들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되뇌면서 극복했던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보니까, 되뇌어 보니까,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오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움도 일어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오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되뇌일 때 제 안에 이렇게 사랑의 온기가 회복된 것을 느껴요. 그 사랑은 분노를 쫓아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분노가 느껴지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체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과 또 자매님에게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매님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잘 치료받고 기도하면서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